안녕하십니까, 하창봉입니다. 메타와 유니버스, 바로 메타버스죠. 2021년도 가장 핫했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앞으로도 계속될 아이템이라 생각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하창봉만의 또 메타버스를 속으로 한번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 같이 가시죠. 메타버스, 버스는 아시겠지만 유니버스고 메타는 초월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을 초월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의 현실을 걷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현실을 초월한 세상에 살게 될지 곰곰이 가보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일단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큰 섹터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글로벌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말이죠. 지금 많은 회사들의 상호가 있습니다. 삼성이 보이고요. 삼성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메타라는 회사가 보입니다. 애플의 로고도 생겨 있고요. 구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가장 하나씩 조금 보면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제가 조금씩 구분을 좀 지어 드릴게요. 플랫폼이란 게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플랫폼. 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라는 게 있죠. 네이버 제페토.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른다고 발표가 된 바로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것도 플랫폼이지 않겠습니까? 플랫폼 회사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플랫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제조업들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는 거고 HTC라는 회사가 있고 상당히 많은 커넥팅 디바이스 회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반도체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활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컨텐츠가 있고 장비가 있으면 그건 뭔가 통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컴퓨팅 또는 네트워크, 반도체 회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AMD라는 회사가 있고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도 있군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UI라든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구글, 우리가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봤던 구글이라는 회사, 유튜브, 예.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페이스북, 메타. 그 외에도 이제 어도비라는 회사 여러분들 조금 낯설 수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PDF 파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서 파일 중에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PDF 파일이란 말이 한국에 뭐 아래 한글 외에 최근에 PDF 파일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항상 어도보라는 회사가 뜹니다. 어도비. 자, 인텔도 있죠. 퀄컴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밸류 체인에 다 엮여 있는 겁니다. IT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있는데. 그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메타버스 밸류 체인은 크게 한 4가지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가 먼저 갖춰져야 됩니다. 그죠? 어떤 새로운 IT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깔리는 게 인프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인프라가 있냐 없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망이겠죠. 5G라든지 6G라든지. 그리고 가상의 공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컴퓨터로 이야기되는 가상의 공간, 클라우딩 환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집합할 수 있는 뭐 슈퍼컴퓨터가 존재하는 바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5G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나오고 반도체가 나오고 하이닉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구현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본다든지 지금처럼 이제 글래스를 가지고 본다든지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2022년도에 가장 핫한 2022년 CES에서 가장 핫한 게 바로 메타버스 XR 기기가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상 공간에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만약에 쥬라기 월드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 공룡을 말이죠. 촉감을 느껴보고 싶고요.
나이키 운동화가 메타버스 공간에 입점을 했죠. 앞으로 좋습니다. 뭐 없어서 못 판다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다 입점을 하겠죠. 근데 내가 현실 세계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이 고가하는 핸드백을 만질 수는 없겠지만 저거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도대체 저 백은 뭐길래 저렇게 비싼 거야? 라고 말이죠. 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촉감 한번 느껴보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쪽에서 엄청나게 키워갈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페이스북도 말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죠. 끼케야 현재까지는 구글 글래스 갑니다. 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가정 자체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보고 또 이러한 것을 구현할 수밖에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하드웨어 측에서 반도체는 빠질 수 없는 필수 부품과 소재가 되는 거고 여기에 그거를 디스플레이, 글래스 쪽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게 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죠. 지금은 LCD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뭐 비싼 OLED를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업데이트되고 만약에 이 구현하는 기기 자체가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온다면 스마트폰과 접목이 된다면 그거는 향후에는 바로 OLED로 합장이 되겠죠. 예. 초기에는 LCD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 보는 게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이미 이제 많이 움직였던 컨텐츠가 소프트웨어나 컨텐츠가 들어가면 근데 딱 보았을 때 돈은 누가 벌 것 같습니까? 인프라 쪽은 한번 딱 깔리면 끝이에요. 그죠? 끝이야. 어찌 보면 끝이야. 그냥 계속 고정비 받는 거야. 구독 경쟁. 돈은 사실 이쪽에서 제일 빨리 나올 거예요. 제조업들이니까. 플랫폼과 컨텐츠도 사실 수익성인 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커질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로블록스라든지 포크나이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 근데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광고나 뭐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다면. 그럼 종국에는 메타버스의 밸류체인도 나중에는 하드웨어가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식 투자 관점에서 뭐 갑자기 뭐 플랫폼 업체의 주가가 움직이고 아니면은 디지털 트윈 이렇게 보안 관련 주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에 내가 오늘 내일의 수익률 게임을 떠나가지고 이러한 어떤 산업의 큰 트렌드가 왔을 때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에 따라서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게 일회성이면은 재미가 없어요. 꾸준해야 되죠. 그래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콘텐츠, 플랫폼 있을 때 종국에는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그림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 플랫폼 업체들은 그냥 가볍게 보고 있죠. 글로벌 플랫폼. 한국은 우리나 아는 거는 뭐 네이버, 제페토 정도입니다. 이미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회사, 외국 회사로 가게 되면 좀 유명하고 좀 많이 아는 게 이제 포크나이트가 있고, 예. 에픽게임즈에서 만든 데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라는 회사가 있고, 또 이제 뭐 가장 핫했던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있고.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호라이즌으로 정식 런칭을 할 거고요. 이런 많은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만 캐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굳이 시간을 내서 몇 면이 들어가서 특징을 잡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랫폼 업체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벌써 세팅을 끝냈구나. 이러면 됐어요. 자, 바로 다음에 넘어가도 돼. 여기서 시간 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갑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짚고 가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보통 말하는 VR, AR 플랫폼, 메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 이제 AR,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홀로렌즈 2를 22년도 정도에 하반기 정도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유튜브로 많이 알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 3차원 온라인 영상 대화 스타라이라는 것을 출범을 하게 되고 페이스북이 지금 가장 핫합니다. 오죽하면 기업 이름을 사명을 메타로 바꿨겠어요. 마크 저커버의 그 페이스북.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하면 페이스북이 원래 오큘러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14년도에.
오큘러스는 전 세계 VR 쪽에서는 VR 헤드성은 1위 회사입니다. 근데 한 2014년도에 오큘러스를 인수했는데 이 오큘러스 인수를 가지고 다시 22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XR 기기 쪽에 상당 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의 행보가 상당히 공격적인 거고, 지금 반도체주 관련주 중에서 가장 고공행진을 보이는 회사가 바로 전 세계 GPU 1위 회사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참 두 가지를 같이 가고 있죠. 전 세계 자율주행차 관련 반도체 1위, 메타버스 1위. 여기서 잠깐 흘려버렸군요. 여러분, 메타버스의 확장은 자율주행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잠깐 오해하실 수도 있고 정말로 하실 수 있는데, 메타버스의 확장은 자율주행으로 연동되는 관련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후반부에 풀어드리죠. 그리고 나고 나면 뭐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한국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까지도 계속적으로 메타버스 쪽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투자를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 주식에도 여러분들이 눈이 아플 정도로 많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이버나 하이버, 뭐 하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BTS 쪽이잖아요. 엔터 플랫폼 쪽으로 또 하나의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고 가고 있겠죠. 게임 회사들이 주로 게임과 엔터 회사들이 대부분 콘텐츠와 플랫폼 쪽에서 많은 포커스를 갖추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가장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게임과 콘텐츠니까 엔터 쪽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굳이 네이버, 뭐 하이버, NC, SM 뭐 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설명드릴 시간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본 영상을 보시면서 포인트만 딱 집어가시면 됩니다. 어떤 포인트?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한 컨텐츠 관련 회사들은 역시나 게임과 엔터가 가장 열을 올리는구나. 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 컨텐츠의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 싸움이죠? IP 싸움이거든요. 이 IP 싸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대변되는. 엔터는 엔터대로 IP가 갖고 있고, 게임은 게임대로 IP가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국내 관련해서 메타버스 쪽에 포커스를 많이 미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엔터와 게임인 겁니다. 바로 IP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시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어떤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상의 초월의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VFX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들이 이미 상장을 하고 있죠. 특수효과라고 이야기되는 덱스트라든지 신과 함께 위즈웍이라든지 자이언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VFX 기술을 이용을 해서 VFX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컨텐츠의 질을 높이는 거죠. 3차원의 공간에서 3차원의 인물을 만들어서 구현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애플이 조금 잘하는 게 뭐예요? 애플과 삼성의 차이점이 안면 인식입니다. 애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안면 인식 관련 특허를 갖고 있는,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알체라 관련 기업들이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근데 왜 굳이 알체라의 대표님께서 우리는 메타버스 아니다고 말씀드리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만은, 알체라는 회사는 제페토가 최대 주주고 주요 기술은 얼굴 인식 관련 기술이죠. 이런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많이 하도가 될 겁니다.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자,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뭔가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도 CES에서 예고한 바로 삼성전자는 안경 쓰지 않겠다. 글래스 안 쓰겠다. 그냥 스마트폰 위에 내 아바타를 띄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던진 성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다시 팅커벨을 내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있는지. 물론 지금 당장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술이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게 바로 디지렌지 기술이라는 건데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쏠 수 있는 디지렌지 기술을 갖고 있는 디지렌지죠. 전 세계에 디지렌지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거의 독점적이라고 해요. 삼성이 여기 투자를 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삼성이 이걸 구현하지는 못해. 하지만 삼성의 그림 자체가 홀로그램으로 간다는 것을 저는 이번 CES에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조금 너무 약간 멀어. 그냥 요거는 삼성의 홀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가냐면 삼성이 왜 메타버스에 안 들어올까를 딱 염려했다가 삼성은 지금 당장 XR 기기로 들어오기보다는 홀로그램으로 가겠구나는 걸 한번 찾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그러면 삼성이 홀로그램으로 가는 전에 이게 언제 상용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삼성이 만약에 홀로그램 이 기술 웨이브 가이드 기술을 갖고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바로 홀로그램 관련주를 봐야 돼. 근데 아쉽게도 삼성이 현재 지금 홀로그램 기술 자체가 삼성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디지렌저라는 회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 이걸 하나를 가지고 홀로그램을 밀고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삼성 CS 홀로그램은 오케이. 삼성의 방향 이거구나. 이거 딱 잡고 가시고 갖고 가는 정도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 우리가 주목할 거는 바로 삼성이 아니라 애플이에요. 애플 보기 전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2022년도 출사표를 한번 봅시다. 출사표를 봤더니 페이스북의 메타는 이제 다시 조금 복습해 드릴까? 이 부분. 삼성의 홀로그램은 당장 2022년도에 홀로그램 관련주로 정시해서 만약에 몇 배 종목들이 움직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연속성은 떨어질 겁니다. 왜? 여기서 본격적으로 양산에 가는 게 아니니까. 저는 여기서 삼성은 메타버스 환경을 홀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정도나 요 정도만 잡고 가시고 2022년도 기준으로는 역시나 대세는 XR 기기 쪽이 메타버스 XR 기기 쪽이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는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기업들이 그럼 참가를 하고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를 봤더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메타는 올해 상반기에 바로 XR 헤드셋을 출시하게 됩니다. 오큘러스. 네.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프로젝트 캠브리아라고.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메타의 과연 프로젝트 캠브리아가 어떻게 나올지가. 시기도 빨라요. 상반기. 그리고 일본의 소니 하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이죠. 집에서 하던 거. 게임 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VR 기기로 접목을 한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기대는 되지 않는군요. 하지만 소니가 한다고 하니까 일정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반기 정도 약간 늦죠. 2세대 VR 헤드셋을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을 어느 정도 VR 기기로 접목시켜가지고 올해 22년도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또 많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이 구글 글래스라 홀로렌즈라 그래가지고 홀로렌즈 쪽에서는 1위 AR 시장 쪽에서는. 이게 근데 기존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산업용 전문가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브랜드 홀로렌즈 2였는데 요거를 이제 올해 22년도에는 소비자용으로 샥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벌써 뭘 봤어요? 여기서 다 공통점이 있죠. XR. XR 기기 쪽을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XR은 뭡니까? 확장현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환경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AR, 정강현실, 플러스 가상현실, VR. 이게 MR이 가고 XR로 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XR, 이거는 확장현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쪽 흐름 자체가 어디로 가? 하드웨어 쪽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나온 겁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구글 XR. 바로 애플의 XR 기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한다 그럴 때, 애플이 한다 그럴 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자, 애플의 XR에 애플 인사이드에서 캡처한 사진인데 과연 이런 모습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뚜껑을 열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러한 서양으로 나온다 그러지 했는데 이미 약간 사양이 공개가 돼서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인지부터 얻어야 됩니다. 사양을 이렇게 봤더니 M1 Max SoC 그리고 카메라 모듈 13개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M1 Max SoC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에 13개의 카메라 모듈이 들어갑니다. 카메라 모듈이 최소한 13개. 그 13개 중에는 뭐가 들어가냐 봤더니 3개 이상의 3D 센싱 카메라. 여기서 이 단어 잡아내야 됩니다. 3D 센싱. 그 다음에 SoC. 그리고 일반 카메라 모듈 4개, 시선 감지 6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XR 기기의 핵심은 3가지로 만들어지는데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XR 기기 하드웨어는 크게 프로세서, 그 다음에 라이다,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 설명 하나 조금 설명드리면 이 시장에서 이미 SoC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을 거예요. 간접 자본의 SoC 아닙니다. 이거를 시스템 온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 온칩이라 해가지고 반도체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칩 하나에 딱 모아둔 거예요. 칩 하나 모아둔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는 약간 시스템 온칩 관련주들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조금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약간 시스템 칩이 들어가는 것 정도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13개의 카메라입니다. 13개의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 3D 센싱 카메라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쭉 끌고 온 거예요. 뭐라고요? 카메라 모듈, 3D 센싱 모듈.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라이다라는 게 있죠. 제가 잠깐 흘린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본 단어야. 이거 자율주행에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라이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애플의 XR 기기는 이게 만약에 확장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애플카로 갈 겁니다. 다 애플카로 갈 때 연동될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빼고 나면. 3D 센싱, 카메라 모듈 이런 거는. 이 라이다라는 건 갑자기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대부분의 자율주행차는 라이다를 적용을 합니다.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거 다 쓰는데 유일하게 라이다를 안 쓰고 자율주행으로 미는 친구가 하나 있네? 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오히려 자율주행에서 라이다를 쓰지 않고 카메라 모듈을 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바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었냐 하면 뭐 이제부터 종목을 싹싹 풀어드릴게요.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 안 하고 카메라 모듈을 쓰면서 테슬라 쪽으로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들어간 회사가 바로 옵토론텍입니다. 이 옵토론텍이라는 회사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어디에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대부분의 자율주행들은 대부분 라이다를 집어넣는데 테슬라는 라이다 싫어. 나는 자율주행을 카메라 모듈로 갈 거야. 근데 라이다를 빼고 집어넣은 그 카메라 모듈 회사가 바로 옵토론텍이라는 거죠. 이건 한번 그냥 제가 한 번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본 강의에서 이제 종목을 하나씩 풀어드릴 거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3D 센싱이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 장을 한번 갔다 올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원래 애플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구현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가 SL 방식입니다. 스트럭처드 라이트 방식이라는 거고 SL 방식이고, 또 하나가 바로 LG노텍 주가 급등의 결정적 배경 TOF 방식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애플은 처음 애초에 SL 방식에 이 3D 방식을 썼어요. 3차원. 여기에 센싱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D 센싱까지는 갔었어요. 애플이. 스마트폰. 왜? 애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초부터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 페이스 아이디라고 그러죠. 안면 인식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고 안면 인식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안면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3D 센싱이에요.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플은 애초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SL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안면 인식은 어떤 겁니까? 가깝습니다. 가깝게. 근데 가까운 거는 그냥 인식하는 데까지는 괜찮아. 그럼 내 얼굴을 닮은 호랑이의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야?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구현을 못해. 쉽게 말해서 이게 애플 자료입니다만은 거의 6m 이내만 벗어나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거리. 그래서 거리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6m 이내라는 건 안면 인식밖에 안 돼.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time of flight. 딩동댕 바로 TOF 방식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TOF 3D 센싱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식시장에 갔으면서 애플 XR 기기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지? 어렵지 않을 텐데. 바로 TOF 관련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전부 다 수혜가 되는 겁니다. Time of Flight, 비행거리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빛을 쏴서 맞고 튀어나오는 거리 시간을 계산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XR 기기에만 접목이 될까요? 오늘 메타버스 주제입니다만 제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습니까? 여기서 거론되는 TOF 관련주들은 전부 다 향후 애플과 자율주행으로 연동이 됩니다. 자율주행차 카메라까지. 그래서 애플은 충분히 똑같이 TOF가 적용된 카메라 모듈 회사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TOF 카메라가 넣은 가장 결정적, 여러분들이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어려운데 비행거리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쉽게 말해서 갔다 오는 반사의 거리를 늘려주는 거예요. 6m 이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봐서 얼굴의 이목구비를 따지는 SL 방식은 절대적으로 자율주행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율주행이 실제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가 원거리가 가능해야 되고 6m가 어림도 없는 거야. 10m, 40m, 50m. 그래야 저 반대편에 있는 어떤 건물, 도로, 앞차를 다 캐치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가 차라는 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죠. 이것도 좀, 좋아. 오늘 필 받았어. 왜 자율주행을 전기차에서 구현하려고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 차가 흔들려. 그러면 자율주행이라는 건 어쨌든 대부분이 카메라들이 수만 가지의 카메라들이 앞뒤로 싸가지고 비사체 신호를 왔다 갔다 잡고 VTX라는 기술이 들어가서 통신대 사물의 계산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카메라 입장에서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의 진동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보다는 어쨌든 전기차 같은 경우가 친환경차가 차 자체의 진동이 작아.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타이어까지도 오히려 일반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가격이 높아. 강폭으로 접지력과 흡수력을 높게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 중에서 제가 훅 뛰어넣으면 OIS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포커스를 받는 겁니다. 자동 초점, 손 떨림 방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자화전자라는 기업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 협력체면서 삼성전기가 아닌데 처음으로 애플의 아이폰 14 제작에 들어가는 기업이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화전자의 강점이 뭘까? 바로 OIS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일부러 일목요연하게 따로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인트는 이 포인트에서 몇 가지 잡아갈 거면 잡아드리면 어쨌든 TOF 관련 카메라들이 주목받을 겁니다. TOF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대장에 LG노텍이 있는 거고 그럼 시장은 철저하게 애플 XR 기기의 확장판을 애플카랑 같이 보시고 애플카와 연장선상에서 같이 보시고 기왕 보신다면 애플카 관점에서는 여기에 카메라 모듈을 보십시오. 근데 이 카메라 모듈도 기왕이면은 TOF 쪽으로.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TOF 방식을 적용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 그리고 LG향과 공통 여기에 애플까지 다 같이 납품하는 회사들이라면 완벽합니다.
자, LG 이노텍에 들어가고 TOF까지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회사 하나 말씀드립니다. 바로 파트론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측을 적으시면 좋습니다.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파트론. 두 번째, 애플 아이폰의 OS 관련해서 아이폰 14 제작에 생산에 들어가는 회사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우전자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주식 투자 매수자들이라든지 우리가 한국경제의 와우넷 유튜브에서 밤에 진행하는 매수자들에서도 이 부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주가가 워낙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는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보충 설명드리는 겁니다. 파트론, 자화전자, 더우전자 또 많습니다. 동훈아나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언론에서 많은 영상에서 메타버스 관련 환경을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위즈워크 게임주까지 다 보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건 또 그거대로 플랫폼대로 컨텐츠대로 구현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큰 변화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변화는 바로 애플이 XR 기기를 출시한다는 거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도 XR기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고 삼성은 오히려 여기에 XR 기기를 직접 들어오기보다는 홀로그램으로 일단 성보스를 던졌다. 근데 이것도 그냥 흘리면 안 돼. 삼성이 XR 기기에 메타버스 환경에 진출한 것 자체의 의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요거 포인트 잡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조금 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역시나 카메라 모듈인데 그걸 좁혀서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이게 TOF 3D 센싱이 결정적으로 XR 기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중에는 TOF, LG 노텍, TOF 카메라, OIS, 애플 그 공통분모를 갖고 찾아가시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CES에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영상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이건 앞으로 2022년도는 뭐 약간 스포일러가 될까요? 2022년도는 이제 본격적인 자율전쟁 시대로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본 관련 내용을 좀 봐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에서 새 첫 영상으로 인사를 좀 드렸고 장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의 어떤 작은 변화들은 처음 한 번만 생각하는 것과 두 번 생각했을 때 전혀 다른 종목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투자는 생각보다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날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클래스라는 타이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시리즈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 월요일에도 밤 10시에 와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즌 5 종목, 시즌 1 5번째 나비 효과가 안내될 겁니다. 많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